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평안으로 가는 12걸음 중 첫 번째 걸음 인정하기, 두 번째 걸음 신뢰하기, 세 번째 걸음 올려놓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걸음부터 일곱 번째 걸음까지는 나와 나의 관계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행동과 생각은 의식이 아닌 내가 잘 모르는 나의 무의식 속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이 말이죠. 보이는 빙산은 조그맣지만 그 속에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숨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커다란 무의식 때문이죠. 무의식이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내가 나를 알고 사랑하는 만큼 이익과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걸음인 헤아리기, 즉 나는 두려움 없이 내면을 정직하고 철저하게 헤아린다에 대해 또 다른 예를 보며 생각해보죠. 미국에 TED라는 멋진 강연회가 있습니다. 근사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죠. 인터넷이 참 고맙습니다. 이런 멋진 강연을 무료로 볼 수 있다니요. 여기에서 미국의 유명 호텔 사업가인 칩 콜리가 행복 방정식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행복이란 소유한 것을 원함을 원하는 것을 소유함으로 나누는 것이라 주장하더군요. 말은 근사한데 조금 어지럽네요. 소유나 존재냐 하는 프롬의 주장이 단순한 듯하지만 한 번 더 중첩되어 변형된 것 같습니다. 소유와 욕구가 서로 연결되면서 전체의 방정식을 구성하죠.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면 행복이란 가진 것에 만족할수록 커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려 할수록 작아진다는 것이죠. 즉 소유욕은 작을수록 좋고 만족감은 클수록 좋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가지고 있는 소형차를 만족하는 마음이 클수록 행복감은 커집니다. 하지만 옆에 중형차가 탐이 나서 소형차에 대해서 불평이 커진다면 행복감은 이에 반해서 줄어든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멋진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위의 강연을 들으면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행복이란 감사를 불평으로 나눈 것이라고요. 즉 행복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커질수록 자라날 것이고 불평이 많아질수록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조망에 관한 것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내 세계관에 근거한 것이죠. 내가 어떻게 밖을 바라보는가에 대한 자신의 틀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도 설교 중에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시더군요. 세상 사람들은 90개 좋은 게 있어도 10개 나쁜 것에 불평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90개 나쁜 게 있어도 10개 좋은 것에 감격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것이 참 지혜일 것입니다. 10개의 감사로 90개의 불평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시야가 열린다면 힘겨운 세상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더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희우 씨의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희우 씨는 우울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그냥 숨었습니다. 집에 틀어박히는 거죠. 처음에는 일주일 정도면 기분이 바뀌었지만 그것이 점차 길어지더랍니다. 보름이 되고 한 달이 되어 12걸음에 참여하기 얼마 전에는 6개월 이상 은둔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올 때까지 잠만 자고 있었답니다. 깨어 있을 때에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누가 부르기 전까지는 밖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부르든 남편이 부르든 애들 때문에 나가는 것이지 자신이 필요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희우 씨의 경우에는 앞에 행복 방정식이 들어맞지 않죠. 그녀는 원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냥 서서히 감정의 우물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죠. 희우 씨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취업을 했죠. 그 뒤로 20년 가까이 직장을 다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직장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자녀도 셋 낳았고요. 살림도 그만하면 안정이 되었고 자네들도 큰 어려움 없이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을 이만큼 다녔으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첫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자신이 원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회가 닿아서 갔고, 한번 이직을 했을 때도 누군가 끌어서 갔지 스스로 가고 싶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원하고 바랐던 것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뒤로 우울이라는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던 것이죠. 우울증은 참 위험한 병입니다. 병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에 주의하십시오.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눈에 잘 띄진 않지만 마음에 병이 든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었다면 얼른 치료를 하고 쉬겠지요. 그러나 우울증이라는 병은 마음에 서서히 젖어 들어오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나타날 즈음이면 혼자의 힘으로 올라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 빠져 아득한 입구를 무기력하게 쳐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는 단순한 의기소침과는 다르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희망이 있죠. 하지만 우울증 환자들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절망입니다. 그들은 열정의 심지가 꺼져 있습니다. 텅 빈 허무의 바다가 쓸쓸히 가슴속에 넘실댑니다. 그들은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처럼 털털대는 것이죠. 어깨는 자꾸 처지고 걸음은 무겁습니다. 동작이 굼떠지고 반응이 없습니다. 머리카락에 윤기가 사라지고 피부는 창백해지죠. 눈에는 생기가 없고 몸에 좋지 않은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가 아닌데 내분비계의 화학적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제는 신체적인 질병이 되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다뤄야 하는 동시에 의학적 처방을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샌드포드는 우울증 환자를 영이 죽은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즉 그들의 회복은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 깊은 웅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시편은 정확하게 우울증 환자의 상태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기가 막히듯 감정의 웅덩이와 수렁에 점차 빠져드는 영적 차원의 어려움이고 절대적인 무력감입니다. 가장 행복한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들은 최대의 불행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감수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고 불평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신이 만든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꺼내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우울증을 우리 안에 있는 공격성이 자신을 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화가 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변의 모든 것에 화가 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화가 난 자신을 혐오한다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이 미운 것이죠.
그래서 더 우울로 들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기운을 내라고 할 때 어떻게 기운을 내야 할지 모르는 자신이 더 짜증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더 미워지는데,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그들을 미워하는 자신을 도리어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우울감에 빠져들어가서 자기 존중감의 와해라는 수렁에 빠진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또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들을 돕기 원한다면 제대로 된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썩 내키지는 않지만 절망 방정식도 있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것은 행복 방정식의 역산입니다. 즉, 불평을 감사로 나눈 것이죠. 자기 비난으로 향하는 불평이 커질수록 절망은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주변에 있는 도움을 고맙게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우울감은 끈적하게 내면을 감싸 덧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렇지 않나요? 네, 오늘은 우울증에 빠진 희유 씨를 보며 인간 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답을 찾아가 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